고양시군이 주최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고양시병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후보의 자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진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는, 자담회는 1시간 이내에 끝낼 생각이고요. 답변은 질문별로 3분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자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후보의 정경 발표를 듣겠습니다. 발표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조금 이른 시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일산의 주민 여러분, 저 여러분의 이웃 유은혜입니다. 오늘 제가 아침이다 보니까 목이 자꾸만 잠겨서요. 정치의 뜻을 세웠던 첫 마음 그대로 국민의 생업을 안정시키는 것이 정치의 근본이라는 재민지산의 정신으로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산은 서민과 중산층의 도시입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대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통하고 경청하면서 사람과 더불어 발전하는 일산을 만들어갈 사람, 일산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사람, 바로 저 유은혜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 일산에는 기분 좋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하고 말로만 우선했던 GTX와 대곡수사 곡선 전철 사업, 그리고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 등이 가시화되고 노선이 확정되고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100억 원이 넘는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쓰여졌고 우리 아이들은 새로운 교육을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면 기분 좋은 동네 이웃처럼 주민과 가까이에서 소통하면서 정말 이웃 같은 국회의원으로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지금까지 이루어낸 일산의 변화 발전, 지속 성장,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우리 일산이 신도시 20년입니다. 그런데 계속 배드타운으로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기본 사업들이 착착 추진되면서 이제 새로운 2기 일산을 준비하고 도약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2기 일산은 문화로 먹거리를 만들어서 스스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문화경제 중심 도시 일산으로 성장하기 위해 제가 준비한 몇 가지 내용들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경제, 그리고 교통, 교육, 문화, 그리고 세대와 계층을 포괄하는 공약들을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GTX와 또 신분당선 연장들은 더 가까운 일산, 더 편리한 일산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문화경제 중심도시 일산으로 비약을 만드는 일, 저 유은혜가 함께 하겠습니다. 좌절 없는 세상, 힘이 되는 정치로 여러분에게 반드시 격려에 보답하고 새로운 일산, 변화하는 일산, 활력 있는 일산 앞으로 계속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늘까지 준비하셔가지고 아주 멋진 정경 발표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지역의제의 첫 번째 질문인데요. 한예종이라고 하죠. 한국예술종합학교를 말합니다. 출마 기자회견 당시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역의제 중에 꼭 이루고 싶은 공약 한 가지만 얘기해라 하시니까 한예종 유치를 말씀하셨어요. 네. 한예종 유치 첫 번째 공약으로 꼽으셨는데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궁금합니다. 학교 부지는 어디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현재 그리고 어디까지 논의가 진행됐는지, 그리고 저희 고양시의 라이벌이죠. 과천도 강력한 라이벌인데 과천보다 과연 어떤 강점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가능합니다. 예, 한예종은 4년제 국립대학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관이죠. 우리가 일산이 아람들이나 어울림들이와 같은 그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것은 이미 이제 오래전의 일인데요. 이 한예종이 K컬처 밸리와 방송영상 밸리와 앞서 말씀드렸던 관광특구와 이 모든 문화 콘텐츠 산업에서 한예종이 들어오는 것은 마지막 꼭지점을 찍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4년 동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일을 했고 한예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기관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한예종과 관련된 많은 관심과 일들을 해왔는데요. 한예종은 3,000명이 넘는 젊은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새로운 활력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제 추진 계획들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예종에서 그 캠퍼스를 어디로 이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용역 과제에 보면 지역문화 정책 수준과 같은 것들이 반영이 되고 특히 연구 방법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설문조사가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지난 2월 한예종 총장을 만나 뵙고 왜 한예종이 우리 일산으로 와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들을 드렸습니다. 과천과 지금 경쟁하고 있고 과천뿐만 아니라 많은 그 수도권 인근 도시에서 한예종을 유치하려고 하는데요. 이미 일산은 오래전부터 문화예술 중심 도시로서의 발전 방향을 가지고 있었고 앞서 말씀드렸던 K컬처 밸리와 방송영상 밸리 등을 통한 그리고 여러 공연 시설과 특히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거주하면서 인력과 물적 자원에서 과천이 따라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는 이런 인프라들을 활용하면서 한예종이 전문 예술인들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그리고 3,000명의 젊은 학생들이 지역 사회에서 활력을 불어넣는 학교로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또 창의적이고 상상력 있는 그런 교육들을 어려서부터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한예종을 저희 일산에 유치하고 싶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용역에 그 주민들의 설문조사가 반영된다고 했을 때 제가 4월 13일 당선된다면 곧바로 한예종 유치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설문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우리 일산 주민들이 한예종 유치를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도 한예종 유치를 위한 굉장히 중요한 이 용역에 반영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예종 총장님을 만나서 말씀드렸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GTX나 대국수산 복선 전철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2022년, 23년을 거쳐서 완공되게 되면 이 과천에 비해서 일산이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이 걱정하는 게 지금 한예종이 이제 강남권의 서초 동쪽에 있기 때문에 교통이 좀 불편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그 걱정들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우리가 이미 이제 기추진되고 있는 교통 사업들이 착착 진행이 되면 실제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그리고 부지가 한 34,000평 정도가 한예종에서 이제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통합 캠퍼스를 꾸리기 위해서. 그런데 저희 고양시 그리고 특히 일산 주변에는 지금 고양시장님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결합하고 계시면서 지금 뭐 구체적으로 부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굉장히 좋은 조건에서 부지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고양시장하고도 이제 논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지 문제나 또 문화예술의 콘텐츠 문제나 또 지역 인프라 문제나 문화예술인들의 역량의 문제나 이런 인적 물적 자원에서
과천보다 고양시, 일산이 훨씬 더 앞서가는 경쟁력을 가졌다고 보고요.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한예종 유치 범시민위원회와 같은 그런 조직을 즉각적으로 출발시켜서 반드시 일산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지역의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일산 동구에는 장항동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이곳은 고양시에서 가장 많은 기업이 모여있는 곳인데요. 대부분 인쇄 출판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업체 수가 무려 1,700여 개, 근로자 수가 3만여 명에 이릅니다.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럼에도 고양시에서 가장 개발에 필요한 지역임에도 수년째 거의 방치되고 있습니다. 도로 정체 문제, 저작권 행사 문제 등을 포함해서 이곳 기업인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장항동 산업단지는 기업 유치나 일자리 창출, 고양시 세수 확보 등과 관련돼 있어서 고양시 발전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장항동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일단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과정에서도 이제 장항동의 이 산업단지 발전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장항동 그동안의 중앙정부나 또 경기도의 어떤 JDS라든가 어떤 큰 틀의 발표를 기다리고만 있어서 이렇게 하나 제대로 가시화되는 것이 없이 실제로 지연돼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K컬처 밸리, 방송영상 미디어밸리, 그리고 관광특구 이런 것들이 다 장항동 일대에서부터 시작돼서 킨텍스까지 연결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또 시선시장도 의욕적으로 이 장항동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해서 공약도 하셨고 지금 추진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대곡소사 복선전철 사업에서도 이제 대곡역이 역세권으로 개발되게 되는데요. 대곡역 역세권 개발과 웨스턴동, 라페스타 그리고 킨텍스로 이어지는 관광특구 그 사이에 한류월드 부지의 K컬처밸리와 방송영상밸리 이 모든 것들이 장항동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단지로 발전하는 데 기본이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크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벨트가 이제 일자리 벨트로 구성이 될 텐데 거기에서 장항동은 실제로 산업단지로서 벤처기업과 창조기업 지원센터 등을 유치해서 장항동 일대가 지금 있는 인쇄 출판만이 아니라 지식정보 산업 그리고 문화 콘텐츠 이런 특화 산업들이 중심적으로 그 지역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지역의 개발과 관련해서는 지금 가장 많이 문제가 됐던 교통과 도로 문제 이런 것들이 인프라들이 구축이 되면서 지금 막 말씀드렸던 그런 콘텐츠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고 하면 그 가장 핵심의 장항동이 있기 때문에요. 장항동 주민들이 불편하시고 지금까지 제기하셨던 문제들이 착착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장항동 문제가 사실 중요합니다. 거의 정리가 안 된 상태죠, 그쪽은. 네, 그래서 뭔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기업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 문제 하겠습니다. 지난 과거 19대 총선에서 유은혜 후보가 내건 10대 공약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5개 상위 공약들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식사동 유해시설 해결, 두 번째 삼성에서 탄양까지 3호선을 추진하는 것, 세 번째 외곽순환도로 통행료 인하, 고양 IC는 무료화하겠다. 네 번째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작은 공연장과 작은 전시장을 설치하겠다. 다섯 번째 어린이집 주치 제도를 실시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옛날 얘기를 했던 이유는 이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공약 이행들이 어느 정도 잘 하셨는지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판단인데요. 만약 이행하지 못하는 공약들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한 이번 20대 총선 선거 공약 중에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들만 아까 말씀하신 건지 궁금하고요. 즉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공약들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그 19대 국회 마무리될 때 매니페스토 정책기획단에서 매니페스토를 잘 지킨 의원으로 선정돼서 발표된 바 있습니다. 매니페스토는 아시다시피 정책 공약을 얼마큼 잘 이행했느냐에 따라서 의원들을 평가하고 발표하는 건데요. 거기에 공약을 잘 지킨 의원으로 선정됐다는 것 자체가 제가 했던 공약을 그 약속을 지키는 의원으로 평가됐다는 것에서 이제 보람을 좀 느낍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그 실현되지 못한 공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100% 다 완벽하게 시행하기에는 약간 이제 시간적으로나 몇 가지 이제 좀 제한적인 게 있어서 불가피했다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특히 식사동의 유해시설 이전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문제였는데 제가 식사동 유해시설 관련해서는 두 가지 공약을 했었습니다. 하나는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육 환경 보호법, 일명 양일초법을 만들겠다는 거였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유해 업체들을 이전하겠다는 것이었는데요. 양일초법은 재정법이었기 때문에 한 3, 4년의 그 준비와 또 그 절차를 밟아서 지난 2015년 연말에 법을 통과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시설 이제 업체들 이전과 관련해서는 그 부지를 이제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전환시켜야 했는데 그것을 시가와 예정용지로 전환하는 행정 절차를 밟는 것이 굉장히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난 2월에 그러니까 국토부와 경기도를 다 행정 절차를 밟아서 이제 시가와 예정용지로 결정이 났고요. 그렇게 되면 이전 부지를 물색해서 그동안에 문제가 됐던 환경유해 업체들이 특히 이제 제가 2012년 당선되자마자 인선 ENT는 고양시하고 MOU를 체결해서 착착 지금 이전을 추진하고 있고요. 다른 업체들도 이번에 시가와 예정용지로 그쪽 부지가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전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4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뭐 작은 공연장은 혹시 그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호수공원하고 우리 아람누리에 복합 그 생활문화센터 마당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동호회 활동이나 또 작은 공연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약속을 지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외곽순환도로 통행료도 이미 이제 인하를 전제로 용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곧 용역 결과가 나오면 올해 후반기부터는 인하된 요금으로 이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렵지만 여러분과 함께 그리고 많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나 지자체 단체장, 국회의원들과 함께 노력해서 그 통행료 인하 문제는 약속을 지켰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제가 3호선 그 연장이나 교통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신분당선 연장으로 그때 12년도에는 신분당선 연장이 공약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때는 이제 3호선 연결하겠다는 공약을 했었는데 이거는 신분당선 연장으로 변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도 드리고요. 하나는 이제 어린이집 주치 제도가 조금 미흡했는데 그 부분은 어린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른 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왔는데 몇 가지 이제 그 부분적인 지원은 있었습니다만 주치의로까지 이렇게 자리 잡지는 못해서 그 부분이 좀 부족했다는 말씀드리고요. 20대 국회의원 총선을 준비하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공약이나 약속들은 이미 그 사전 조사를 하거나 또 고양시나 각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거나 그리고 한의정과 같이 이미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거나 제가 관련 상임위에서 확인되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이미 준비된 것이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19대보다 20대에는 훨씬 더 확실하게 거의 100%에 가깝게 정책 공약 약속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각오를 다지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질문 던졌던 이유는요.
공약, 실현하지 못했던 공약들까지 당선되시면 같이 해주십사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네, 꼭, 알겠습니다. 꼭 주시기 바라고요.